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합병의 열쇠를 진 유럽연합의 기업결합심사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NC다이노스가 창단 첫 통합 우승을 위한 실전 점검을 모두 끝냈습니다. 두산 또는 KT를 상대할 한국 시리즈는 다음 주 시작됩니다. 일본 품종이 점령했던 벼논에 국산 종자의 바람이 거셉니다. 경남에선 국산 벼 품종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합병에 키를 쥐고 있는 유럽연합 EU의 기업결합 심사가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EU의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는 유럽연합 EU의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 심사가 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주잔고 기준 대우와 현대의 LNG 운반선 점유율이 58%로 결합 후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지적 속에 코로나까지 더해져 심사가 지연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심사 통과를 위한 전략을 선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 없는 승인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 안 된다면 무슨 레미디를 하면서 그걸 시정해 나가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저는. 점유율을 낮추라는 조건부 승인도 허용하겠다는 건데 이럴 경우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의 일감 위주로 결국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최소 40%대 이하 점유율로 낮추라고 조건을 붙이면 1도크, 2도크, 로얄 도크를 모두 폐쇄하고 상선 부분 생산도 중단할 수밖에. 때문에 결합심사 결론을 앞둔 대우조선은 물론 지역사회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분명 생산시설의 축소와 인력 감축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조건부 승인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한창인데요. 이제 다음 주면 한국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NC다이노스는 정규 시즌에 이어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거머쥐겠다는 각오인데요. NC의 막바지 훈련 현장에 서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는 17일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펼쳐진 NC다이노스의 마지막 청백전. 투아웃 2, 3루에서 양의지가 총알 같은 타구로 싹쓸이 안타를 때려냅니다. NC가 한국 시리즈에서 기대하는 그림입니다. 두산이냐 KT냐 상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 NC는 누가 올라와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다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선수들과 힘내서 팬들 여러분들께 승리로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욱 감독이 투수 쪽에서 꼽은 핵심 선수는 외국인 2명과 왼손 구창모. 시즌 초반 국가대표급 투구를 선보였다 부상에 고개를 떨궜던 구창모는 누구보다도 이번 한국 시리즈를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6, 7이닝 정도는 끌어줘야지 좀 불펜 형들한테도 좀 괜찮고 뭐 팀도 이기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퀄리티 스타트를 지금 목표로. 정규리그 우승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할 확률은 82.8%. 통계상으론 7분 응선을 넘은 셈인 만큼 수비나 주루 등 사소한 부분에서 실수를 줄이는 게 NC의 과제입니다. 이제 실전 점검을 모두 끝낸 NC다이노스. 창단 첫 통합 우승을 향해 한국 시리즈 첫 경기부터 거침없는 질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벼 품종의 국산 바람이 거셉니다. 경남만 해도 국산 벼 품종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에 특화된 신품종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34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양기조 씨. 4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벼논 200헥타르 가운데 7, 80%의 일본 벼 품종인 추청벼를 심었습니다. 그러다가 농업기술원의 권유로 국산 벼 품종으로 갈아타게 됐는데 지금은 전체 면적의 80%를 국산으로 바꿨습니다. 쓰러짐에 좀 강하고 10% 정도 정산도 되고
그리고 밥맛도 연중 꾸준하게 괜찮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도에선 여전히 일본 벼 품종인 추천과 고시 이카리가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 경남은 국산 품종인 새일미와 영호진미, 새누리가 1, 2, 3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도입 품종이나 외래 품종보다도 우리 국내에서 육수한 육수 품종이 훨씬 더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보급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남 1, 2호 신품종 쌀입니다. 일본 품종인 추청에 비해 병해충에 강하고 벼 쓰러짐 피해도 적습니다. 현재는 지역 적응 시험 단계로 신품종 선정위원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됩니다. 1차적으로 도내 농업인들의 요구가 있었고 경남 지역에 특화된 그런 브랜드 쌀을 만들기 위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식량산업의 주력 작물인 벼 품종만큼은 국산이 농민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품종 자립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4명이 추가됐습니다. 한 명은 창원 50대 여성으로 창원 일가족 관련자가 지난 1일 들렀던 사우나를 이용했지만 진술상 두 사람이 사우나에 있었던 시간대가 겹치지 않아 이 부분은 조사 중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사천에 사는 30대 여성으로 사천 노부부 확진 환자 중 남편이 이용한 식당에서 동선이 겹쳤으며 이로써 노부부 관련 확진 환자는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해외 입국자 2명도 확진됐습니다. 거제에 사는 60대 영국인과 남해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으로 모두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천 노부부 관련 확진 환자가 오늘 1명 추가된 가운데 사천시가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합니다. 사천시는 인후통과 발열 같은 증상이 있는 삼천포 주민에 대한 무료 검사를 오는 15일까지 삼천포 보건센터에서 합니다. 또 삼천포 종합시장의 5일장도 당분간 휴장하고 종교시설엔 소모임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도지사가 어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진실의 절반만 밝혀져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허익범 특별검사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 10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검증 결과가 늦어도 다음 주에는 나올 전망입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검증위에서 법제처 의견을 받아 정리 중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제처가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무게를 두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부산 정치권에선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해 본격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심도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에 따른 섬주민 고충 민원을 조사하기 위해 지심도를 찾았습니다. 이번 조사엔 권태성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주민 대표 등을 만나 지심도 현황과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책 등을 들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거제시로부터 불법 건축물과 상업행위 양성화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마산해양신도시 인근에 추진하는 매립 모래사장에 대해 환경단체가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창원 물생명시민연대는 마산해양신도시 내호 바다에 모래를 채우는 사업은 해수 소통이 어려워 오염이 우려되는 내호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매립지를 헐어낸다면 건축물 등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육상 오염원 차단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에 조성 중인 뿌리 일반산업단지에 기업이 첫 입주했습니다. 첫 입주 기업은 자동차와 농기계 부품, 유압 제품을 생산하는 범우 에이텍입니다. 한편 진주시는 공룡 발자국 화석 발견과 낮은 분양률 때문에 산단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화석 보존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척 중이고 산단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했기 때문에 다음 달 준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경남의 시사 프로그램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이 2020 방송문화진흥회 지역 프로그램 대상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MBC 경남의 기자와 PD가 협업 시스템으로 제작하는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은 매주 수상한 지역 예산 사업과 현안을 깊이 있게 취재한 탐사 보도와 함께 기후변화와 차별금지, 아동학대 문제 같은 다양한 시대 의제들에 대해 토론하고 새로운 스타일의 뉴스를 만드는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 방역에 주체로 나서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창원시가 11월 한 달 동안 곳곳에서 창원 거리 페스티벌을 펼칩니다. 똑똑 창원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는 오늘 성산 아트홀에서 열린 무관중 코로나 패션쇼를 포함해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는 집콕 음악회, 숲속 버스킹 등 8가지 행사가 다채롭게 열립니다. 2020 경상남도 다문화 가족 축제가 오늘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9번째인 이번 행사는 다문화 자녀 우수학생 장학금 수여와 문화 공연, 다문화 2회 퀴즈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상남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지리산 형제봉 일원의 산악열차와 휴양시설 등을 개발하려는 하동군의 알프스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기획재정부의 한걸음 모델 6차 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맞서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와 한국환경회의는 오늘 세종정부청사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는 지리산을 파괴하는 사업이라며 상생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한걸음 모델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심 항공교통과 한국형 미래 개인 비행체를 뜻하는 UAM K-PAB 국제학술대회가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달 열린 국제파브 기술경연대회의 연계 행사로 보잉코리아 에릭 존 대표의 기조연설과 파브 관련 정책 동향과 전망을 제시하는 학술 행사, 국내외 우수기체 전시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 1단독은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는 것을 묵인하고 건물을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5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2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해당 업소가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